예, 3주차 두 번째 정신의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를 극복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여러분에게 참고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르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장애를 건강하게 극복한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뷰티풀 마인드 괜찮아 사랑이야. 이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사랑으로 이런 정신장애를 극복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정신 그 병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가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또한 정신 그 외에 뭐 우울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정신장애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참고로 또 정보를 얻게 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참고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정신병리 중 사고의 장애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늘 이제 사고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란 병리 중에서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나도 생각하고 있지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는 사고의 형태가 어떤지, 사고의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고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사고의 과정을 한번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생체 내로부터 지각된 자극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또 상상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그걸 또 유추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의미를 유치해서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과정이 바로 이제 사고이고 이것은 주로 언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대단히 이제 복잡하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사고의 장애가 있다 하면 그것을 사실 발견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의 그 사고에 대한 내용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고의 형태와 진행에 대한 부분으로 자폐적인 사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자폐적인 이제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것은 한 가지 생각에만 계속 맴돌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도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란 걸 알면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예를 이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끝이 이렇게 막 그 주부습진이 나고 벗겨질 정도로 손을 여러 번 씻어야지만 그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손을 또 그렇게 여러 번 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것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연상 과정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상을 통해서 그것을 개념화해서 그거를 말로써 표현해내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고의 장애가 있는 예들을 이제 예들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휴가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친구들과 강릉에 가서 해수욕을 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는 작년 여름에 여름휴가에는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강릉을 가서 해수욕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이제 경우에, 우원증에 해당됐을 때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작년 여름 휴가에 그런데 나는 여름 휴가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우리 회사는 3박 4일만 가라고 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에게 꼭 그럴 거 있냐고 또 물었지. 그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야, 술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너 요새 나온 청아라는 술 알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이건 뭐냐면은 엉뚱한 연상에 의해서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이제 자기가 원래 이제 여름에 친구들과 놀았다라고 휴가를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정신장애 증상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이제 우원증의 특징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사고에 이탈이 되는 현상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얘기한 그 친구들과 강릉에 작년 여름에 놀러 갔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만 하는 경우들을 이제 사고에 이탈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사고의 비약인데요. 이것은 연상의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리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 휴가에 뭐 했니? 지난 여름 휴가엔 단팥죽 먹었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이 되는데, 왜 이같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여름은 덥고 더우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겨울엔 따뜻한 단팥죽이지 라고 하는 이 연상으로 흘러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엉뚱한 대답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사고의 지연이 돼서 연상이 이제 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린 거죠. 또 그보다 더한 경우는 사고의 막힘이 돼서, 나는 작년 여름 휴가에 친구들하고 하고서 이제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제 연상이 이제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연상의 이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전체적인 논리성이 있어야 이제 대화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데요. 앞서서 이제 예를 들었던 모든 과정들에 보면 제대로 이제 논리성이 이어지게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연상이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연상의 이완되는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개의 경우 어떤 뇌의 손상이,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뇌 증후군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에 또 엉뚱하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 홍길동이요라고 하는 질문만 하게 돼요. 대답만 하게 됩니다. 성함이 뭐예요? 나이는 뭐예요?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렸죠? 해도 역시 이제 홍길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상이 극도로 이완된 경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이제 자폐적인 사고라는 경우에 또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이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지리멸렬한 상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상이 극도로 이완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이제 대답을 이어가는 양상이 이렇습니다. 종로에 가면 점점점, 철수가 스키 타다가 점점점, 영화를 보다가 점점점,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지면 여름, 소련, 바위, 바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금 단어만을 나열하고 하는 이런 지리멸렬한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또 신호조작증을 이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만이 아는 단어를 의미하는 말을 줄여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서 예월에 갔었지. 예월이 뭐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한 이 예월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해 달에 만들 나라의 이름을 예월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월을 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자신만이 아닌 의미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또 연상에 있어서 전체적인 논리성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사고의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사고의 내용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는 환자의 사고의 주제는 무엇인지, 또 어느 한 주제에 집착해 있는가를 보고요.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는가 등등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망상, 델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망상에 관해서 조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은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망상을 어떨 때 우리는 망상이라고 하는가 한번 보면은요,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 이제 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교육 정도, 주변 환경,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 인격들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이나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그것이 또 얘기를 해서 교정이 안 될 때 이거 망상적 사고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관계적 사고에 있어서의 망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자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예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다 자기를 욕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또한 현재 그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방한을 한다. 나한테 뭐라고 비밀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관계망상적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거 관계망상에 의한 이제 증상들입니다. 자, 피해망상이 있어요. 관계망상 다음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예인데요. 이것은 막연하게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괴로운 이런 망상인데요. 남이 나를 미행한다, 감시한다, 도청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선 어떤 조직이 뭐 FBI 뭐 이런 이제 조직들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벽에는 다 도청장치가 다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우리 가족을 매수를 해서 그들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를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소설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또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음식에 독을 탔기 때문에 나는 남이 한 밥은 절대 안 먹는다 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역시도 종교적인 과대망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나는 예수다. 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등 자신이 실제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증이나 뭐 조현병 등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는 과대 망상이 있고요. 우울성 망상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구대할 수 없다거나 암에 걸려서 곧 죽는다거나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했다는 등의 이러한 우울성 망상을 가진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 이외의 기타 망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내 생각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내 생각을 다 읽고 있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내 생각을 끄집어 간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TV에 다 나오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내 머리에 생각을 쑤셔 넣고 있다. 누군가 나를 조종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망상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망상이 있다면 지각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각은 이제 퍼셉션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감각 기관으로 들어온 생체 외부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극이 있겠죠. 청각, 시각, 뭐 통온, 냉온, 입각, 또한 후각, 미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해석하는 정신 기능을 우리는 퍼셉션 지각이라고 해요. 이 지각 과정에 이제 오류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루션, 착각에 있어요. 실제로 자극이 있고 자극을 인지는 하지만 그것을 잘못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그려진 무늬를 보고 박쥐가 붙어 있다. 박쥐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뇌 자체에 손상이 있거나 극심한 피로가 있거나 심리적인 갈등과 흥분 상태가 있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루션, 착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각의 장애의 하나인 것이고요. 환각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극이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비평하는 이야기나 또 이래라 저래라라고 이제 간섭하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들릴 때 환청이라고 이제 하고요. 이러한 환각 중 가장 흔하게 이제 환청이 들린다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정말 실제적인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시도 드물지 않게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이러한 다른 이제 실제 일어나지 않은데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뛰어내리라는 그런 이러한 환청이 들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높은 데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목을 조르라라고 하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엉뚱한 옆에 사람은 이제 목을 조르게도 되고, 이러한 생생한 너무나도 생생한 환청을 경험하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이럴 때는 바로 이제 조치를 좀 취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심하게 나타나면 정신과 병동에서는 이제 강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묻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권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격리를 하게 되죠. 이제 폐쇄병동이지만 그 안에서도 또 방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격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환촉, 환미, 환취, 뭐 또 운동 환각, 인면 환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자기를 둘러싼 현상이 변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으로 나와 현실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자아 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을 이인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다른 내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의 이런 여러 가지 지각의 장애들을 살펴보았고요. 의식의 장애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신병에도 나타나고요. 또한 이런 신경과 질환 중 뭐 이제 뇌 기능 장애가 왔을 때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의식이 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뇌에 기질적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이제 검사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의 장애는, 그런데 이제 이제 정신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급성의 정신병적 상태에서도 주의력 집중의 장애 등으로 인해서 환자가 이러한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심한 우울 상태나 정신분열병의 긴장형인 혼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의 장애 중에 컨퓨전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과 헷갈리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의 수준이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 감각을 이제 있는지, 현실을 의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그러한 그 의식을 컨시어스니스 레벨을 측정하는 그 평가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신경과 질환을 접하실 때 이제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은 이런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의식이 이제 없는 이러한 상태로 빠지게 되는 까지도 이제 가게 되지요. 진압력의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플레이스, 펄슨에 대한 인지를 바르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TPP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며칠, 몇 월, 몇 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계절 감각,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플레이스는요,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몇 층인지, 또 뭐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겠고요. 펄스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있는지, 또한 나와 어떤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간략한 검사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기억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그 최근 거를 기억하는 거, 또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뇌에서 이제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의 이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고요. 뇌에 기질적 손상이 있을 때 이제 기억에 대한 검사를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해 나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급성 정신병적 상태나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경우 주의 집중력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서 어떤 즉 이제 임시적으로 이러한 그러한 기억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를 좀 잘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력 집중력의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주의력 집중력에 대한 이제 평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러한 정신병리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러한 정신 발달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다듬고 갈고 닦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얘기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일생을 통해서 오랫도록 반복되는 행동 양식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격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도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인 앞서서 설명드린 사회적인 어떤 병리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증상만 보인다고 해서 그걸 어떤 병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양상을 쭉 살펴보고 몇 가지 이상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그리고 그러한 증상들이 일상생활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우리 이제 병명을 이제 주기 이제 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의학을 배우는 것도 건강한 이러한 이제 인격을 가다듬어가는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나의 뇌도 건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다는 의미는 상대방과의 이러한 사고를 잘 주고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또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정상적인 이러한 인격을 다듬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을 한 것이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인격에 대한 분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신병적 형상을 나타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앞서서도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았지만 사이코틱한 리액션들로 분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증상들이에요. 앞서서 설명드렸죠. 과대망상, 비애망상, 허무망상, 또한 지각장애로 나타나는 환청, 환시, 환척, 환치, 환목, 환미와 같은 부분들이 되겠고요. 심한 불안, 우울, 기분의 고양, 이런 무드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겠고요.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인격이나 이제 이런 발달 상태에서 나타나야 할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퇴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정신병적 증상에 해당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자기 세계의 구축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의처증, 의부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신저어터는 신형태 현상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신분열의 이제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병적인 이제 병식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 또 이해되지 않은 현실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병적인 리액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증적인 리액션 또 있어요. 이것은 개인에 국한된 어떤 반응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나친 신체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는 또한 증상, 또 병명으로도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 왜곡 반응으로도 이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분류가 이제 또 다르게 또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리액션이 있어요. 이것은 망상적인 사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인격 장애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혹은 부당한 분노들은 굉장히 강박증적인 이러한 사고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누군가 나를 계속 욕하고 나를 무시했고 이러니까 이제 뭐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나친 의존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신경증적인 리액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의학을 통해서 또한 정신 건강의학적인 이러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다 보면 무조건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금물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또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가끔 치료하고 자주 도와주고 언제나 위로한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바로 치료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의학의 이러한 치료는 홀드 인바이러먼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시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능력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갖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내담자들 이런 환자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병원에만 언제든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은 과거에는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꽤 길었었고요. 그리고 3개월로 연한이 주어지다가 최근에는 2개월 미만으로 이제 입원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기간은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아가서 다시 정신재활을 하는 과정을 이제 하도록 지역사회에서 이제 그런 조직을 이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면 너무 좋겠지요. 이런 곳이 되어야 하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맞설 수 있는 곳이 또한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해나가야 될 일들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될 곳들이 바로 이제 지역사회 이런 커뮤니티 멘탈 헬스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부분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자세로 또 임하는 치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병리와 이런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건강한 성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명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내가 살아간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와 이런 아이덴티티를 이제 가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누가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본인의 사고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바르게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책이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리얼리티가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환경의 변화를 잘 수용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사실 뭐 청소년기에 끝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장년기, 노년기까지도 이런 과정들은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듣는 이 비대면의 과정이 굉장히 괴로우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괴롭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고요? 수용하고 이런 환경의 변화를 잘 대처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이제 자기 자신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고 능력을 길러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대인관계 면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상대방의 요구를 이해함으로써 대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사람이 이제 건강한 성인입니다. 자, 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들 중에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상대방이 노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직업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능력의 실현을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작은 목표를 이뤘으면 그 다음 목표로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성취감을 갖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작업치료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의학 잘 학습하셔서 이러한 능력을 배양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병으로 가게 됐을 땐 어떻게 이제 가게 되냐면, 성인이 되었는데도 나이에 맞지 않게 미숙한 행동을 보이는 비정상적인 개념의 이제 범주에 속해 있을 때 이제 이런 병이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격 이상 정신병리학적 증상들을 보이게 될 때,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의 상실이 되어지는 경우 퇴행, 또 정서의 고갈, 또한 현실을 왜곡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 외에도 이러한 환자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 곤란한 환경을 직면하게 됐을 때에 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퇴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노력하는 이러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은 정신장애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병과 싸우려는 환자의 노력의 증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신체 질환에서는 열이 난다거나 하는 이러한 증상들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멘탈 디소더의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앞서서 쭉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또한 양상들로, 또 자기를 치유하기 위한 양상들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증상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의 형태 또는 과정의 일반적인 이런 장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읽어 보시면서 이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각 장당 제가 5분씩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의 형태 또는 과정의 일반적 장애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생각의 형태 및 과정의 일반적인 장애들 여러분 보셨고요. 생각의 형태 또는 과정의 일반적인 장애에 이어서 사고의 형태의 특정한 장애들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생각, 사고의 형태의 장애, 또 사고 내용의 특정한 장애들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또 편집성 이런 여러 가지 망상에 이르기까지 공포증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 이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주차 시간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신병리에 관한 증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